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지방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1도에서 7도로 떨어져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민 소환 투표가 치러질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됩니다. 서기동 구례군수가 소환 대상이 됐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새 임시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오늘 발표합니다. 광주 남구청사를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립대학에서 징계를 받은 교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의 기온은 4.9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습니다. 또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6도 이상 떨어진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민 소환 투표가 치러질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소환 대상은 서기동 구례군수입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뇌물비리다, 인사비리다 해서 민선 5기 내내 시끄럽던 구례군이 주민 소환 투표를 놓고 또 뒤숭숭합니다. 소환을 요구한 주민들은 서기동 구례군수가 뇌물비리로 구속되면서 행정공백을 초래했고 편파 인사로 지역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구례군수가 구속되기 전에 부적절한 행정 행위들이 많았고 또 많은 의혹들이 많았고 서기동 군수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언젠데 이제 와서 소환 청구냐고 반박합니다. 무죄가 입증이 돼서 이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와서 군정에 복귀를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그걸로 지금 주민소환 투표를 하자는 것은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소환 투표는 실익도 없다면서 소송과 함께 투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실제 투표가 이루어질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 여부는 지금 현재 그 집행정지가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처분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그 실시 여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르면 오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예정이고 결정 여부에 따라서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주민 소환 투표가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선수 공무원교육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에 도전하기 위해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또 신광조 상수도 사업본부장도 다음 달 명예퇴직과 함께 서구청장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고위공직자 출신 구청장은 노희용 동구청장과 김종식 서구청장, 송광훈 북구청장 등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광주 전남 실행위원 80명을 인선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차 실행위원 명단에는 변호사와 의사, 약사 등 정치 경험이 없는 전문가 집단이 대거 포함됐고 시민운동가와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도 골고루 분포됐습니다. 실행위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인재영입 활동은 물론 지역민이 공감하는 비전과 실천 방안 등을 설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의회마다 의장 전용 차량 외에 의원들이 이용하는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용 차량이 연예인 등 일부 수요층만 타고 다니는 고급 승합차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 군의회 앞에 고급 승합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로 연예인 등 일부 수요층이 타고 다니는 리무진입니다. 진도 군의회가 지난해 구입한 업무용 차량으로 가격만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넓은 좌석에 커튼과 고급 시트, DVD와 음향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장거리도 많이 뛰어야 되고, 의원들 연수를 간다, 이런다 그러면 필요하니까. 해남군의회도 올해 같은 종류의 차량을 4,500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모든 시군의회가 의장 전용 차량 이외에 업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행사 참석 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의회 가운데 미니버스를 포함해 업무용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 곳은 7곳에 달합니다. 의장 전용 차량을 포함해 의회 업무용 차량이 3대인 지자체도 5곳에 달합니다.
국민들이 내고 세금을 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렇게까지 관대하니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야 되는가. 업무용 차량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초호화 차량을 타야 의정 활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서구청장이 공식 일정을 외면한 채 농협 야유회에 참석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김종식 서구청장이 지난 6일 열린 지역발전 자문위원회 회의를 불참하고 동장 2명과 함께 휴가를 내고 농협 야유회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김 청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공식 일정조차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태풍 골라벤으로 인한 공무원 비상근무 기간에도 미국 휴가를 다녀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광주 남구청사가 하계 유대회 조직위의 새 임시청사가 될 것인지 오늘 결정됩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광주 남구청사를 포함해 새 임시청사 공모에 응한 4곳을 대상으로 실제 면적이나 주변 여건 등을 확인했고 오늘 오전에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공모의 경우 접근성보다는 저렴한 임대료가 우선순위여서 민간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 조정이 다소 쉬운 남구청사를 염두에 두고 공모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밭농사나 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 농민들이 무릎 통증과 무릎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데 한 중소기업이 농업인들의 무릎 걱정을 덜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을 내놨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시금치 수확 작업이 한창인 비닐하우스입니다. 작업자들 모두 하체에 엉덩이와 무릎을 받쳐주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듣고 사용을 시작한 보호 장비의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한 10분 하고 그냥 다리 피고 그런데 다리가 되는 게 없어요.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하는 동작을 덜 하니까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덜 아프니까. 밭일 등을 위해 쪼그리고 앉을 때 무릎이 구부러지는 각도는 130도 이상. 이때 무릎 관절에 전해지는 하중은 체중의 7배에 이릅니다. 때문에 밭농사를 짓는 농민 가운데 무릎 질환에서 자유로운 농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광주의 한 중소기업은 야구 포스트리스트는 니 쿠션이라는 스포츠 장비에서 힌트를 얻어 무릎 보호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엉덩이를 받쳐주는 방석에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끼우는 삼각 쿠션을 일체화시켜 무릎에 전해지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자세상으로 저런 자세가 제일 많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농촌을 다니면서 서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게 됐고, 힘든 농산일에 허리 펼 날 없는 농민들의 무릎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무안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공항 내 면세점 매출도 점차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무안공항 내 면세점 매출액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3억 원을 돌파해 지난 한 해 매출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개점 이듬해인 재작년과 비교해 면세점 매출은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안공항은 국내외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이용객이 9월 말 11만 명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섬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도서 종합 개발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5% 늘어난 812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섬 지역 정주 여건과 관광 기반 시설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연륙 연도교를 건설하고 선착장과 해안도로를 확충하는 사업 등의 대규모 예산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배추값이 떨어져 직접 김장을 담그는 가정이 늘면서 손쉽게 김장을 담글 수 있는 절임 배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배추 생산지. 올해 배추 수확량은 그 어느 때보다 풍년입니다. 기상 여건이 좋아 포기당 무게도 20에서 30% 늘었습니다. 산지에서 재배한 이 싱싱한 배추는 곧바로 농협 김치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배추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져 천일염으로 간을 한 뒤 하루 정도 절입니다. 배추를 건져 깨끗하게 세척하고 탈수하는 과정을 거치면 아삭한 절임 배추가 완성됩니다. 올해는 절임 배추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추값이 떨어져
절임 배추 10kg에 1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원 정도 싸기 때문입니다. 절임 배추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이 농협의 판매량만 450톤으로 지난해보다 50% 정도 늘려잡았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전국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절임 배추를 못 만들 정도로 정말 인기가 높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전업주부들도 편리함을 쫓으면서 손쉽게 절임 배추와 양념을 구해 김장을 담그는 소비자들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사서 집에서 손질해서 그거 하려면 하루 3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절임 배추 갖다가 양념만 바로 버무려서 하게 되면은 한나절, 그러니까 한 두세 시간 정도면은 그냥 할 수 있고. 여기에 농민들도 계약 재배로 배추를 팔기 때문에 절임 배추의 인기는 배추값 폭락의 피해를 줄이고 판로 걱정도 덜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김장을 위해 생산된 절임 배추가 복잡했던 김장 문화를 바꾸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학생인권 조례와 야간 자율학습 제한 조치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광주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학생인권 조례 시행에 대해 교사는 55.9%, 학부모 69.8%, 고등학생 82.6%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저녁 10시 이후 자율학습 제한에 대해 교사는 84.5%, 시민 81.5%, 학부모 87.9%, 고등학생 79.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주 지역 교사 1,250명과 시민 학부모 812명, 중고등학생 1,359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64%에서 4.13%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립대학에서 징계를 받은 교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 등 국립대학 4곳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6년여 동안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8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8년 7명이던 징계교원 숫자는 매년 증가해 올해는 25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징계 사유는 뇌물수수나 인건비 유용, 논문 대필, 음주운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경찰관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0시 30분쯤 무안군 삼양읍의 한 도로에서 여수경찰서 소속 33살 서모 경장이 신호대기 중이던 33살 조모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조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서 경장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2%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선기 광주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29만 7천 명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47.3%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입니다. 여성 창업률도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1.6%포인트 낮은 6.5% 증가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자 분쟁의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와 카드사의 피해 접수를 분석한 결과 합의율이 평균 58%에 그쳤습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신용카드 소비자 피해 접수 가운데 절반만이 배상과 해지 등 구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취하 중지와 정보 공개 등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산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광산구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특정 정보를 수집해 웹상의 지도에 표시해 공유하는 커뮤니티 매핑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매핑은 주민들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 블록과 우범 지역 등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뒤 마음 편한 광산 앱에 올리면 사진의 GPS 좌표를 분석해 웹지도에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마을 안전지도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